자, 메이나임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5시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우리 선생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저께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선생님? 배우자분하고 좀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또 배우자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이 영상만 보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절대로 이 영상을 우리 선생님이 보신다고 해서 해결될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알려드린 이 영상은, 이 합의이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선생님의 배우자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보셔야 돼요. 자, 어저께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지만,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매 영상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힘들어하지 마라. 왜?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운이 좋으신 거다. 왜냐?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 이혼 전문가 메이남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합의 이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선생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 마음이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견디셔야 돼요. 왜?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죠? 자, 이제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배웠냐면, 자, 합의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또는 각서에 대해서, 또 좀 더 추가적으로 공증에 대해서 저희는 배웠어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합의 이혼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우리 선생님은 합의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거. 그거죠. 그게 땡큐죠. 자, 제가 일을 했을 때 그 당시 많은 합의 이혼 전화들을 받았지만, 자, 그 중에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사람한테 이 정도 덜 주고 싶은데 이것도 분할을 해줘야 되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합의혼 하시는 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혼인 기간이 짧거나 길거나 그거를 떠나서 이 사람하고는 앞으로 남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덜 주거나 했을 때가 이득이겠죠. 그게 최고죠. 그런데 이게 나의 생각은 그렇지만 배우자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봐야 되겠죠. 자, 합리적인 그리고 또 현명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과연 내가 더 많이 가져가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덜 주거나 그게 현명한 걸까요? 저는 합의혼 하셨던 분들한테도 간혹 전화가 오지만, 왜 추후에 뭐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은 뭐 위자료든 양육권이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소송을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제일 베스트는 그거죠. 한 명이 포기하는 거. 한 명이 포기하는 겁니다. 재산 분할 합의할 때. 특히 합의혼에서 한 명이 포기하거나 극도로 손해를 본다는 거. 그랬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불만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좀 더 손해보겠다. 또는 내가 그냥 다 포기하겠다. 재산에 대해서. 돈은 벌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합의이혼에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합의이혼이 잘 되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할 때, 합의이혼 재산 분할할 때 선생님이 많이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상대방이 덜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가지고 와야 되는 입장이라면 선생님 배우자가 다 주면 좋겠죠. 그죠? 자,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죠?
이 이혼을 할 때, 특히 합의 이혼할 때 선생님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가족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부모 또는 친정 부모님이 그렇죠. 야, 너 이걸 우리가 돈을 이렇게 줬는데 그거 왜 안 가져오냐? 야, 네가 거기서 얼마를 했는데 걔가 해온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절반을 주냐? 야, 이거는 우리가 얼마를 너한테 줬던 거기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 줘야지. 그건 네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가지고 와라. 야, 이 집은 우리가 해줬으니까 이 집은 당연히 재산 분할 걔한테 왜 해주냐? 라는 가족들의 개입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합의이혼 잘한 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첫 번째, 두 당사자 간의 현실적이고 원만한 재산 분할 합의다. 당연한 소리죠. 그죠? 설명할 게 없죠. 그죠? 자, 두 번째, 서로 간에 속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라. 자, 이거는 첫 번째 제가 작성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거기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죠. 당연히 현실적이고 원만한 재산 분할 합의.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숨겨있는 재산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안 밝히죠. 그죠? 안 밝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안 밝힌다고 했을 때 배우자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주면 되잖아요. 그죠? 난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 부리게 되면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거는 분할을 해야 된다. 이게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세 번째. 협의이혼 숙려 기간이 지나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까지 서로 신뢰하며 기다리기. 자, 이 말은 뭐냐면 믿자 이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합의서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거는 언제까지 줄게. 야, 이거 팔면은 줄게.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약속을 이행을 해라라는 거예요. 지켜라 좀. 자기가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반드시 배우자에게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냐 이거예요. 내가 주기로 했으면 줘라.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배우자한테 내가 얼마 줄게 그러면 그냥 주세요. 또는 선생님이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 선생님 배우자는 선생님한테 무조건 돈을 줘야 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완전히 합의혼이 끝날 때까지 서로 믿고 기다리면 뭐 공증을 받던 합의서를 받던 일단 기다리면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합의이혼 잘하는 과정이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현명하게 합의이혼 재산 분할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대략적인 재산 분할 비율을 참고해라. 일단 우리는 합의이혼이잖아요. 선생님 합의이혼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죠. 어떤 기준이 없다. 법리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맞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하지만 현명하게 뭐 불화 없이 합의이혼 재산분할 할 거면 이렇게 하라는 거 첫 번째. 재산분할 비율을 참고해라.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봐요. 합의이혼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합의이혼 한다고 하면 걔네들이 성의 없게 대답해. 저 이혼 소송으로 할 것 같은데 소송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일단 전제로 깔고 들어가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자세하게 알려줘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럼 전화를 해서 물어보란 말이에요. 내 혼인기간이 얼마나 됐고 뭐 자녀가 있고 경제활동이 어떻게 됐고 그런 다음에 명의는 뭐가 있고 초기 자본이 뭐 어떻게 형성이 됐고 지금 현재 재산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그리고 선생님 배우자분 있죠. 배우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분의 어떤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경제활동 즉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양육을 누가 했었는지 그리고 또 이혼 이후에는 누가 양육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그러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어떤 비율적인 부분을 알려줄 겁니다. 물론 걔네들도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정확한 거는 다 나중에 소송을 갔을 때 담당 판사만이 알 수 있어요.
판사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만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선생님이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의 배우자분이 만약에 전화를 했다고 치죠. 변호사 사무실에. 그러면 또 선생님 배우자분의 유리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줄 거란 말이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타협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7대3, 6대4라고 치죠. 근데 거기에 내가 그냥 협의로 갈 거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너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냐? 네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냐? 뭐 아니면 뭐 5대5라고 얘기하냐? 내가 알아봤을 때는 내가 좀 더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5대5로 우리 진행을 하자. 어차피 소송 가도 우리 이 정도보다는 너가 덜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너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우리 싸우지 말고 너가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배우자도 어느 정도 알아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합의혼으로 끝낼 수 있어요. 현명하게 그냥 뭐 분쟁 없이. 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재산 분할 합의를 했다면 금전을 나누어서 받아라 라는 거는 이거는 입장에 따라 좀 달라져요.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입장과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합의이혼 신청 시 처음에 1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은 제가 3개월이라는 기간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한 달. 그 기간 안에 중간에 한번 받으라는 거예요. 신청할 때 한번 받고 중간에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혼 의사 확인 기일날 그때 받으라는 거예요. 또는 그때 주라는 거고.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잖아요. 신뢰도 가고. 그죠? 이런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혼을 원하는데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이혼은 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사랑해서 이혼을 하기 싫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떠났는데 일단 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단은 재산 분할을 할 때 배우자분을 조금 유리하게 해줘라. 그리고 불안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선생님이 줘야 되는 입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 중간에 얼마, 마지막에 얼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대로 약속을 이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합의이혼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대신 만약에 배우자가 돈 먼저 다 내놔라, 다 줘라, 그것도 그렇게 하면 돈 다 줬는데 나중에 이혼 안 한다고 어때? 소송 다시 해야 돼. 그런 불상사가 뭐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쳐도 이건 맞아요. 왜냐면 신뢰가, 내가 신청할 때 선생님 배우자가 얼마를 줬어요, 선생님한테. 뭐 1억이라고 치죠. 1억 중에 3천을 먼저 미리 줬어요. 그 다음에 한 4천을 미리 또 주고 중간에, 그 다음에 나머지 3천을 또 줘. 좀 약간 나눠서. 그럼 우리 선생님도 아마 믿음이 갈 거예요. 당연히. 그죠? 이혼 의사 확인 기일날 돈을 안 주면 안 나가면 돼, 선생님. 그럼 무산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난 일부 받았고. 세 번째. 자,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합의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대신 무조건은 아니다. 현실적인 합의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왜?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불안하니까 공증 받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 확실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공증에 어떤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확실하다. 단점은 합의 이혼 안 되면 무산이다. 근데 이 무조건은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위에 바로 납원에 해당되는 분들, 합의 이혼 신청 시 조금, 중간에 조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잔금까지. 그리고 또 가번, 재산 분할 비율 참고해가지고 소송을 갔을 때 원만하게 합의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공증 받을까요? 이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 불안하면 받겠지만 불안하면 받아라. 근데 뭐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받지 않아도 돼요. 공증 부부간에 어찌됐든 공증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라번. 내가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내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런 말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판사가 아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화가 와요. 재산 분할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 정도 비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려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혹시 이 얘기를 배우자분에게 얘기를 하실 겁니까? 얘기를 해야죠. 에이, 그러면 당연히 합의 안 되지. 왜 그러죠? 어찌됐든 이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해봐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기존 판례들을 참고해서 감안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린 거지, 선생님이 무조건 이게 다 적용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얘기하면 배우자분은 그래? 네가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은 그러냐? 내가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은 내가 유리하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합의도 하기도 전에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뭐하러 이 에너지 소비를 뭐하러 해?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돼. 그들이 판사는 아니잖아. 변호사잖아. 그죠? 유리하게 만드는 애들이잖아. 그죠? 변호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죠? 자, 마지막. 휴대폰, 신용카드 및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반드시 명의 정리를 해야 한다. 아, 이거 진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뭐 사실상 소송을 가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거는 안타까운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배우자분의 명의의 카드를 쓰고 있으십니까? 또는 선생님 명의의 어떤 신용카드를 배우자가 쓰고 있습니까? 또는 사업자 명의가 선생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내가 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 운영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명의는 배우자다. 또는 나는 하지도 않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돼요. 나중에 배째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 정리를 해야 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신용카드 뭐 몇백만 원 있는데 제가 원래 이 사람이랑 살면서 생활비 이 정도 냈어요. 또는 이 카드가 내 명의인데 남편 또는 아내가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본인이 메꿔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카드사나 은행에서는 선생님이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어요. 명의자가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복잡하게 되어 있다면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 이거 체납된 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출 뭐 신용카드 밀려 있는 부분들 이거 싹 다 정리해야 돼. 명의 싹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의이혼 재산 분할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 개인적으로 아이 키우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더 많이 주자 돈. 이 양육비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양육비 나중에 제가 천천히 다 말씀드릴 텐데, 자, 아이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이 키운다고 하면 내가 재산을 어느 정도 더 주거나 더 받아야 돼. 즉 그냥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아내분이라면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산분을 어떻게든 더 많이 받아야 돼, 우리 선생님. 또는 우리 선생님이 남편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와이프가 지금 아이를 키운대, 이혼할 때. 그럼 무조건 그냥 더 돈을 주세요, 그냥. 저는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36,000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이혼 사건의 수임 건수, 그걸 비롯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근데 뭐 돈이야 우린 벌면 돼, 사실. 근데 돈 벌으면 되잖아.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죠? 근데 아이 키운다고 하는 분, 또는 아이를 내가 키운다고 한다면 무조건 돈이 진짜 정말 중요해. 정말로 선생님. 다시 강조하지만 만약에 우리 선생님 남편분이고 아내분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냥 돈 줘요. 돈은 우리 선생님 또 벌면 돼. 금방 벌어요, 선생님. 근데 그거 좀 아끼려고 하지 마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 아내분이잖아요. 아내분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한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야 돼. 왜냐면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시겠죠? 이건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느낀 바예요. 뭐 아이 키운다면 무조건 그냥 돈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실적으로 많은 의뢰인들 그리고 또 많은 상담을 저랑 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선생님, 아 뭐 돈 그까짓 거 뭐 또 벌면 되지 뭐. 뭐 그 얼마 때문에 뭐 물론 그 액수가 클 수도 있겠지만 뭐 몇십억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좀 줘요. 벌면 되지 또.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우리 선생님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즉 합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현명하게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합의 이혼은 무조건 선생님 배우자하고 한다. 변호사 얘기 듣지 마라.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우자하고 얘기를 해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정리를 해본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합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중간에 조력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변호사도 있어요. 지금까지 전 본 적이 없지만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돼. 내 의뢰인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선생님이 배우자분하고 합의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재산 분할 관련돼서 좀 중간 조력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거기 왜 개입을 해? 합의가 전제 조건인데. 근데 일단은 뭐 가게 되잖아요. 가게 돼서 뭐 그 중간에 뭐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합의하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중간은 뭐 5대5 하세요. 그런 권한도 없어 사실 그 걔네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제는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웬만해서 합의 이혼할 거면 변호사 한번 찾아가지 마요. 걔네들 우리 선생님 가족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배우자하고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자꾸만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시간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서도 안 되고 이유는 그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여기 써 있어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고 재능 기부하고 싶다.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제 꿈이었어요. 제 꿈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 사람을 꼬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반드시 우리 병원 사무실에 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사건 수임해야 되는데 라는 머릿속에 1도 없어. 그런 생각이 마음이 너무 편해. 그래서 정말 다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선생님. 자, 우리 선생님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반드시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돈 주고도 절대로 듣지 못한 얘기다. 선생님은 운이 좋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죠? 합의혼 영상은 제가 7개 정도를 올려놓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 7개 보면 완벽해요. 뭐 병원 사무실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5시 32분 5시 32분 지나가고 있네요. 선생님, 제가 우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힘들잖아요. 힘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전 알아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유는 다들 다양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왜 힘들어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죠. 충분히 이해가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 너무 불행하니까,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스스로 좀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점의 본질적인 이유를 계속 찾아보세요. 내가 왜 도대체 힘든 거지? 그러면 그냥 살면 되잖아. 그죠? 선생님? 그냥 살면 돼.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이 지금 과정을. 근데 내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잖아.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택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감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제 블로그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전 한 명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우리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행복하니까 뿌듯하고, 제가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 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새벽 시간에 영상 찍으면서 촬영을 하면서도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우리 선생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좀 더 행복한 나를 행복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만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얘기고. 제 블로그의 시간대를 보면, 물론 뭐 하루 시간을 통계를 내보면 아침에도 많이 보시고 뭐 낮에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저녁에도 많이 보시고 그렇지만 새벽 시간에 많이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제가 항상 촬영하기 전에 한 4시 20분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시 2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블로그 글의 시간을 봐요. 블로그 언제 들어오셨는지 우리 선생님과 동일하게 있으신 분들 보면 막 새벽 3시 반, 4시 반, 5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이 글을 보고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 말은 우리 선생님처럼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거나 못 주무셨거나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근데 그분들은 제 영상을 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글로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제가 직접 우리 선생님에게 다이렉트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 오늘 하루도 어차피 오늘 하루 시작이 되는데 정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뭐 인생이 별거 없으니까 정말 나중에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 우리 선생님 적어도 좀 놀라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고 왜 일을 그만두게 됐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와, 내가 쟤보단 낫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버티잖아요. 매일매일 가슴속과 머릿속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 사랑해. 라고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요. 시키고 있고 저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인간은 1분 1초도 안, 0. 몇 초만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내가 계속 주입시키고,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정말 귀한 사람,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주입하세요. 근데 이게 맨날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뭐 저도 저녁에 소주 한 병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게요. 힘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화이팅입니다.